안녕하십니까. 디자인보호법 오윤정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디자인보호법의 전체적인 궤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디자인을 창작했습니다. 이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고 싶은데요. 그럼 변리사를 찾아가서 선행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변리사는 이 창작물을 보고 디자인에 성립하는지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선행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무작정 출원하게 돼서 거절되면 출원 비용이 너무 낭비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행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사용하고 있는데 디자인 보호법상 보호하는 이 디자인의 성립 요건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고 디자인 보호법에서의 등록 요건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고자 하여 출원을 결심했습니다. 출원을 결심하게 되면 출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디자인은 물품에 나타나는 외관이기 때문에 도면이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원할 때 출원서와 도면을 제출하게 되고 도면에는 물품명, 창작 내용의 요점 등에 대해서 기술하게 됩니다. 도면에는 기본 도면, 부가 도면, 참고 도면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출원서와 도면에 대해서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과 유사하게 출원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익제도들이 있는데요. 보정을 할 수 있고 분할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허법과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에서는 공지외의 주장이 있죠.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신규성이라는 개념으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디자인 출원이 있고 부분 디자인 등을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디자인보호법의 특유한 개념으로서 앞으로 살펴보시면서 차차 보시게 될 것이고 특히 관련 디자인에 관해서는 이번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으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한편 특허법에서는 출원하면서 국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었죠. 국내 우선권 주장이란 자신이 한 발명에 대해서 개량 발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개량 디자인을 어떻게 보호하냐? 아까 말했던 관련 디자인이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우선권 제도가 없고 관련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개념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출원을 하게 되고
출원을 하면 이제 특허청에서 심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특허법에서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심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심사 청구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심사 제도는 있을까요? 우선심사 청구 제도는 있습니다. 타인이 자신의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을 때 우선 심사하여 빠르게 등록받을 수 있도록 우선 심사 청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허법에서는 출원 공개를 통해서 공중에 공개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디자인보호법의 특성상 모방이 용이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출원 공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원 공개가 되지 않고 등록 이후에 등록 공보에 게재되거나 거절 결정이 되었을 때 공보에 게재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출원 공개 제도가 없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심사에서 등록 요건을 판단하게 되겠죠? 등록 요건에는 출원서에서 적은 서지사항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행 디자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등록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보호법에서 선행 디자인과의 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동일 유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이기 때문에 누가 이런 스티기 디자인만 봐도 쉽게 모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유사 범위까지 판단을 하게 되고 이후에 등록 이후에도 유사 범위까지 권리 범위가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셔서 디자인보호법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사에서는 디자인보호법상 특유의 일부 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모방이 용이하고 또 라이프 사이클이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유행성에 관한 건데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스키니진이 유행했지만 지금은 와이드 팬츠가 유행하고 또 언제는 통바지가 유행하고 이런 것처럼 계속 유행이 바뀌기 때문에 빨리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출원을 하고 유행이 다 지나 있을 때 등록이 받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일부 심사 제도를 두어서 아까 등록 요건의 일부만을 심사하고 등록을 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차차 앞으로 개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중에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절 이유가 있으면 거절 결정을 하게 되죠. 거절 결정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재심사를 할 수 있고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법과 거의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특허법에서 제대로 학습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디자인보호법은 실무상 재심사를 하면서 보정할 시 등록이 희박하기 때문에 재심사를 하면서
보정을 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할 시 실효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불복 심판을 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거절 이유가 없다면 디자인권으로 등록이 되겠죠? 디자인권은 일반 무체재산권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의 이전이 가능하고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고 또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의 효력은 동일 유사 범위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보호법에서 동일 유사의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의 보호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는가 한번 보시면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의 권리가 청구 범위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특성이 물품의 외관이기 때문에 출원서와 도면과 도면에 쓰여진 설명에 의해서 특정된 디자인에 대해서 보호 범위가 설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이기 때문에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있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다. 이런 전체적인 취지를 가지고 디자인보호법을 살펴보시면 디자인보호법을 살펴보시면 공부하는 데 더 수월할 것입니다. 디자인권과 관련해서 존속기간을 갱신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연장제도도 없습니다. 존속기간 갱신은 상표법에 있는 개념이죠. 상표는 상표 사용자가 오랜 시간 사용하여 상표권에 신용이 화체되기 때문에 수요자의 이익 보호와 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데 디자인보호법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갱신 제도가 없고 특허법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의약품과 관련된 것 같은데 의약품과 관련하여 실시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지만 디자인은 의약품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연장 제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권의 특성상 국방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사라졌고요. 재정제도가 없습니다. 이 말은 실시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으로서 디자인이기 때문에 발명은 실시하지 않으면 공익에 반하는 경우가 있지만 디자인은 실시하지 않아서 공익에 반하는 경우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자인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어서 전체적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디자인보호법의 개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 챕터 1의 총칙을 보시면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1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상 산업재산권법은 산업발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이용, 창작을 장려.
개념상으로 알아두시면 되시고 디자인보호법의 보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이란 일단 무채권입니다. 무채재산권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군가에게 소유권을 주겠다는 개념인데요. 실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되고 형상이 없는 디자인이지만 디자인권이 등록이 되게 되면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고 후출원의 등록이 배제되고 디자인권이 부여됩니다. 이 개념은 특허법과 유사하게 이해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런 디자인보호법 실체적 보호가 있고 디자인보호법의 절차적 보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에서 공지예외 주장이 있죠? 공지예외와 비슷한 개념으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은 자신이 한 디자인에 대해서 동일한 디자인에 대해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할 수 있고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출원을 보정하고 디자인법법 특유의 개념인 요지 변경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요지 변경에 대해 살펴보시면서 관련 심사 기준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원을 분할할 수 있고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국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관련 디자인을 통해 개량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 이유를 한정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왜 절차적 보호이냐? 어느 정도 심사를 할 때 예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 한정 열거된 거절 이유가 해당되지 않으면 등록을 시켜주겠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출원인에 대한 절차적 보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원인이 거절 결정이 당했을 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고 의에서도 등록되지 않아 거절 결정되었을 때는 심판이나 재심, 소송을 통해서 절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디자인 특유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디자인 제도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런 지우개라는 물품으로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굴곡이 있는 부분만 디자인 특징으로 보고 싶어서 등록을 받고 싶을 때에는 이 물품을 특정하고 이 부분만을 등록받고 싶다는 취지를 기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분 디자인 제도이고 관련 디자인은 비슷한 디자인에 대해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적용받지 않고 관련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한벌 물품 디자인 제도는 한벌에 의해서 미적 감각이 발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여러 개 모였을 때 이 미적 가치가 있다고 이 자체를 보호하고 싶을 때는 한벌 물품 디자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디자인은 유행성이 있기 때문에 유행성이 있고 모방이 용이하기 때문에 공개되어서 도면이 살펴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모방할 수 있도록 모방이 너무 용이해서 비밀 디자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비밀로 하고 디자인의 실시 시기와 맞물려서 디자인을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동적 디자인 제도는 움직임에 미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보호받고 싶을 때 동적 디자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요. 일부 심사 등록 제도는 유행성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특성상 등록 요건의 일부만을 판단하여 일부 심사를 하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등록 요건의 일부만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약이 있겠죠?
이 부분은 해당 파트에 가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개발 특성상 하나의 디자인이 창작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개가 한 번에 디자인 창작되거나 할 때 출원의 관리를 편하게 하고 이후에 등록이 되어서도 이 디자인권을 관리하는 데 용이하고 그러기 위해서 복수개를 한 번에 등록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 제도를 통해서 복수의 디자인을 같이 출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앞서 절차적 보호나 그런 부분은 특허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이런 특유 디자인 제도를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살펴보면서 중요한 심사 기준이나 판례 등은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원의 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크게 실시에 대한 이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특허법은 공개 발명을 통해서 이 발명을 보고 다른 발명자가 추가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고 이보다 후퇴한 진보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나 연구 목적 그리고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에서는 문헌적 이용이나 연구적 이용이 더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에서는 이렇게 공개해서 문헌이나 기술 연구에 대해서 활용될 가능성이 특허보다 높기 때문에 주로 이 이용은 실시에 의한 이용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여서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형태에 관한 미적 창작으로서 라이프 사이클이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이기 때문에 모방이나 공지가 용이하고 협소한 권리 범위를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특허법은 기술적 사상이기 때문에 권리 범위를 협소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도면만 보면 파악할 수 있고 모방이나 공지가 그렇게 용이하게 되고 권리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더 디자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중에 보시면 유사 범위까지 권리 범위가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디자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 나중에 우리가 보시게 될 각종 제도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성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신규성 상실 예외, 공지 공연 실시랑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규성은 선행 디자인과 동일 뿐만 아니라 유사한 부분에도 신규성이 적용되게 됩니다.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은 본인이 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유사가 없습니다. 나중에 배우면서 조문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더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도면을 보게 되면 모방이 용이하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만 출원 공개를 하게 되고 이때에도 보상금 청구권을 발생하기 위해서 출원 공개를 하게 됩니다. 우선 심사 청구 제도도 이와 비슷한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살펴볼 관련 디자인 제도, 비밀 디자인 제도, 일부 심사 등록 제도,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 제도, 디자인권의 효력 등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이 디자인 보호의 이 취지에 맞게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볍게 한번 디자인보호법이 이런 특성이 있구나. 그래서 법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래서 특허법과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는구나를 위주로 생각하시면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책에서 챕터 1의 1절을 보시면 조문이 나와 있죠? 항상 조문은 별표 쳐주시고 많이 눈에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디자인보호법과 이용, 창작 장려, 산업발전의 이바지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만 사용하시면 되시고 이 부분에서는 따로 밑줄을 그어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챕터 1의 8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개관을 하면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디자인보호법상 존재하지 않는 제도를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출원 공고 제도는 상표법에 있는 개념이죠. 상표는 사용할수록 이 상표의 화체된 가치에 대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실 권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심사의 완전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출원 내용 거절 이유에 대한 것이 없으면 출원 공고를 하여서 상표의 부실 권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은 이런 특성이 없기 때문에 출원 공고 제도가 없고 심사가 간편하기 때문에 심사 청구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심사는 출원 순에 맞춰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강제적인 출원 공개가 없고 조기 공개 신청 제도가 없습니다. 모방이 용이하기 때문에 공개 제도가 없다고 했죠? 이런 특성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이 없고 관련 디자인으로 개량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상 필요한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이 조문이 원래는 있었는데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사용하지 않았을 때 공익상 반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실시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충분 불실시에 따른 재정 실시권 제도도 없습니다. 특허에서 정정 개념을 배우면서 되게 헷갈리셨죠?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정정 제도가 없습니다. 정정은 특허의 법적 안정성을 약간 해하면서 등록받은 권리에 대해서 경미한 하자를 정정하여서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도면으로 디자인 특정이 되고 이런 특허처럼 기술적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하자로 치유되는 이런 경우가 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정제도가 없고 대신 더 법적 안정성을 기하는 것이겠죠? 정정이 없으니까 정정 청구제도도 없고 정정 심판도 없고 정정 무효 심판도 없습니다. 특허에 비해서 되게 간편하죠? 공부량이 되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원 변경은 상표법에서 있는 제도이고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없고 존속기간 연장, 갱신 등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허에서 의약품일 때 연장 제도가 있고 갱신은 상표법에 관한 것이고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의 특성을 알고 이런 제도들이 왜 없는지 이해하시면서 조문을 살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보호법을 전체적으로 개관하고 디자인 보호법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 디자인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들어주셔도 괜찮고 다음 시간부터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